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기사 내용은 앨런 머스크가 캘리포니아 블루에 맞서 레드로 변한 이유와 넷플릭스의 최신 성과와 미래 전망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앨런 머스크와 캘리포니아주의 관계 변화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를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머스크가 왜 캘리포니아 블루를 떠나 레드로 변했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앨런 머스크와 캘리포니아주의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캘리포니아에서 태동했으며 많은 직원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와의 결별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갈등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의원 로레나 곤잘레스 플래처는 머스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에 반발하자 일론 머스크 엿먹어라 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응수했습니다. 이후 머스크는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하며 당국의 체포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생산은 재개되었습니다. 머스크가 캘리포니아와 멀어지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정치적 성향의 변화입니다. 그는 민주당 성향의 캘리포니아와 달리 공화당 성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행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미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 서명한 트랜스젠더 관련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의 정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를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고 이로 인해 스페이스X와 X의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텍사스는 머스크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그렉 에벗 주지사는 텍사스는 비즈니스의 본사다라고 트윗하며 머스크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의 로레나 곤잘레스 플래처 전 주의원은 머스크의 떠남을 두고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머스크와 캘리포니아주의 갈등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머스크는 공화당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자신의 기업들을 텍사스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결정이 머스크의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넷플릭스가 최근 발표한 2분기 실적과 미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입자 수와 매출을 성장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2024년 2분기에 805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추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이 약 17% 증가해 95.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과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매출 성장 예측치를 기존 13%에서 14 내지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넷플릭스가 요금제와 콘텐츠 라인업을 변경하고 비밀번호 공유를 제한하며 광고 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달성한 결과입니다. 특히 오리지널 콘텐츠인 베이비 레인디어와 같은 드라마, 브리저튼의 세 번째 시즌, 그리고 글렌 포웰이 주연한 코미디 영화 히트맨 등이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디즈니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와 같은 경쟁사들이 기존 TV 사업의 수익 감소를 극복하려는 상황에서도 스트리밍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회사들이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더 많은 라이브 이벤트를 스트리밍해 광고주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톰 브레디의 로스트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은 라이브 시청자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2024년이나 2025년의 광고가 매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가장 저렴한 광고 없는 기본 플랜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미 캐나다와 영국에서도 시행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 초에는 분기별 멤버십 수와 멤버당 평균 수익 제공을 중단하고 연간 수익 지침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는 고객의 참여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쇼나 영화의 줄거리와 평점과 같은 더 눈에 띄는 제목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몰입감 있는 예고편을 제공하는 홈페이지 재설계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체 쇼와 영화를 기반으로 한 게임 수를 늘리고 인기 있는 타이틀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게임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넷플릭스는 요금제 변화, 콘텐츠 확장, 광고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도 넷플릭스는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스토리와 새로운 영역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